소사이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참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사이티 하면 잘 알려진 곳이 아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인데요. 소사이티는 꽤 역사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2004년에 우리 법조 대학원로 선교신 김은석 변호사님,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정진홍 교수님 등 이렇게 힘을 모아서 19-21 되게 세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자라고 포럼을 시작하셨다가 그 포럼이 2008년에 재단법인으로 확장 발전되었습니다. 김은석 변호사님 은퇴하신 후에 저보고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맡아서 이사장을 맡고 그랬는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름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사이티는 기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합리적 시장경제, 문화자원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고 또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대한민국을 좋은 사회, 행복한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NGO 하나입니다. 수년 전에 산하에 조사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우리 사회의 의식의 흐름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세미나는 사실은 우리 소사이티 이사이시기도 하고 제 존경하는 친구이기도 한 이호진 대사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소사이티에서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불감청 고소원이다.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제 소회의 일가닥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월마트의 창업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책인데 엄청 감동을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제 머릿속에 확 박힌 거는 세계적 분업을 통해서 양질의 생활용품들을 가성비 높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쭉 그렇게 살았습니다. 90년대쯤에서 세계화라는 말이 이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세계적 분업을 통한 경제발전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물결 속에서 성장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당황시킨 거는 브렉시트였어요. 그런 주장에 나서는 것도 특이했고 그게 그렇게 가결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2016년에 정치 신인 도널드 트럼프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공화당의 후보가 되더니 대통령도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뭐 또 이런저런 세월이 지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으면서 그냥 제 느낌에 세계화, 자유무역 이 트렌드는 완전히 퇴조했구나. 뭔가 새로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의 텐션 속에서 내셔널리스트 쪽이 힘을 받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화, 자유무역 이 기조에서 나라가 발전해 왔는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 제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국제 의존도가, 해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냐. 그래서 단순히 무역 수지만 생각하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연구원한테 자료를 좀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친구가 무역 수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금융, 산업, 생태계
공급망, 에너지, 뭐 이런저런 나쁠 것 없이 거의 모든 문제에서 해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급변하는지 대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뭐가 없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우리 이 대사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제가 오케이 좋다.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우리 이 대사님이 좌장으로 이 전체 그 세미나를 이끄시면서 그 소사이티가 추구하는 것대로 행복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고 계획을 그리는데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호진 대사는 조금 제가 소개를 하고 나머지 패널은 좌장께서 소개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제가 친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외무고시 합격해서 평생을 외무부의 공직자로서 대사를 역임하시고 지금도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의 여러 띵크탱크들에서 연구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이 나이에도 팔로우하면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로 다른 패널과 등을 모아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선택지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물러가면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보낸 친구이자 우리나라의 이 발전을 함께 발전에 참여하고 또 목격하면서 늘 나라 걱정을 해오는 그런 아주 가까운 동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국제관계, 부산로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계가 우리나라의 문명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늘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을 우리 세미나의 진행을 위해서 일목에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근면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21세기에 시작한 지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정말로 인류 역사에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에서의 그 분쟁이라든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그야말로 국제 정세 경랑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2025년 금년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체 입성이라는 그 사건이 엄청난 변화를 좋은 의미일지 나쁜 의미일지는 아직 역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엄청난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이 갖는 것이 금년도에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관계, 대외 의존도가 숫자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도 국가 발전의 대부분이 세계화라는 그런 등에 올라타서 국가 발전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도 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짧은 15분, 20분 내에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다 정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우리가 늘 얘기한다면 영국 시인 그 T.S. 엘리엇이 4월은 잔인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1차 대전 이후에 참상을 보고 4월의 그 봄날에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에 참담한 그런 그 1차 대전 후의 참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황무지의 시에서 사활을 장려했다. 저는 국제정세 경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혹독한 한 해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해를 거쳐 내년이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좀 더 이 경랑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밝은 사회, 우리가 인류가 지향하는 그러한 사회로 발전되기를, 그런 염원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세미나에 큰 뜻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도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겪었습니다.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대관계 의존도가 큰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잘 이끌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 지시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의 박종원 논설장의 칼럼을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보면은 제목이 비주류 대통령의 국제무대에 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29명의 이름을 들었는데, 조목조목 경고이자 어떤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다행히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크리미아 반도 점령부터 시작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드라이브입니다. 또 중국은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2012년, 13년 등장 이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을 되면서, 그리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말하자면은 아직도 세계 정세를 이끌고 있는 주역은 미, 중, 러 세 나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세 지도자의 철학과 그분들의 국가 운영의 정책, 전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물론 세계 모든 흐름이 193개에 이르는 모든 주권 국가가 다 참여하고 있지만, 이 강대국 세 나라, 특히 세 나라가 이 세계 정세를 현재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 하는 의미가 뭐냐? 미국 국내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불법 이민을 척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약 1200만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지만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사실 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상당 실패, 그래서 결국 대선으로 해서 패배를 이루는 거는 그 이면에는 이 국경 관리,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놔둘 리가 없을 텐데, 국경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 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불법 이민을 해결하겠다 하는 그 공약이 크게 작용했다. 그 다음에 대선 슬로건이었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슬로건은 대외관계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이 선순환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는 상당히 세계의 흐름이 퇴조에 들어가고 있다. 그 배경하에서 국제 정세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흔히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1차 세계화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그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유럽의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맥킨리 대통령을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 100년이 넘은
그런 대통령인데 왜 인용을 할까? 세계화의 흐름에서 미국이 뒤져 있다가 관세를 통해서 미국, 유럽의 상품이 물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미국의 산업을 일으키는 배경을 만든 그 장본인이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맥킨리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그 전략을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국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하는 인식하에서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20세기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가 지국주의 국가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런 비나인 임페리얼리즘 그야말로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주면서 미국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제국주의라는 말이 부정적인 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긍정적인 톤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다 저는 보는데 2차 세계대전 주도한 미국 그리고 1945년 유엔 창설을 비롯해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확립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주역을 통해서 결국은 냉전에서도 미국의 주도하에 냉전 승리를 이끌어냈고 그때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외망학교에서는 역사의 정원이라는 말로 그동안 많은 인류 역사의 종교 이념 다 존재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대는 영원히 갈 것이다. 이제 인류 역사는 이것을 끝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책을 써가지고 상당히 우리의 담론을 이끌었는데 그러자마자 21세기 들어오자마자 미국이 한 대 얻어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9.11 사태고 그 다음에 2008년 9년 레이만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가 겪었던 세계 금융위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유일초 왕대로서 한 세대를 풍미했다면 세계화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계화 현상의 앞사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운사이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채 우리가 쭉 지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적으로 또 세계 국가 간에도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이 빈부의 격차가 국내 정치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요인이 있고 세계도 상대국이 등장해서 많이 낙후된 이 세계화의 그 저변에 서서 있는 그 많은 국가들이 중진국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빈곤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세계화 과정의 그런 다운사이드의 폐해 이거를 러시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냉전 정식 이후에 북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은 이 세계화 덕분에 에너지를 통해서 국부를 추적하고 그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구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를 이끌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됐습니다. 시진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 WTO 미국이 자유개방 정책을 이끌면서 창설했던 WTO의 혜택을 입어서 중국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등수평 이후에 개방 개혁이 세계화 추세와 잘 맞물려서 중국이 발전했습니다만 미국이 허용한 중국의 가입, WTO 가입, 그것도 여러 특혜를 부여받는 그런 중국의 지위에서 오히려 미국과 경쟁하는 그런 경쟁 국가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력을 발전시키고자 했는데 중국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의 자유와 또 민심의
항상 이것은 이 14억 인구를 통합하는 세계화의 흐름이 14억 인구를 통합하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인식을 저는 좋은 의미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있다라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쟁 상대자요. 또 공산주의 국가가 미국을 지금 넘보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은 상당히 의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대립하는 그러한 대외 관계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계속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을 갖고 이 중국을 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8개월 됐습니다만 이렇다 뭐 대정책 연설이라든지 어떤 국무부 또는 국가안보에서 집대성한 그런 국가 전략 정책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더 대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쪽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정확하고 사태 판단력이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미국, 30년 미국을 많이 방문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뉴욕 주변의 도로를 보면 여러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란 미국이 이렇게 후패했을까? 사실 처참할 정도로 미국이 후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유주의 이러한 생각들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차 과거 로마 제국이 망했을 당시의 그런 사회 현상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역대 대통령이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선 대통령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대중들의 우려, 이거를 반영한 그러한 국정을 찾아보기가 저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그런 정치가 출신은 아닙니다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을 관찰하면서 저는 상당히 미국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미국이 강대국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깊이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성 편략이라든지 무슨 미국이라는 큰 거대 함정을 이끌고 가는 선장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결코 미국 국민들의 시야에서도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퇴조하고 있다, 디클라인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은 미국 국민들 사이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근소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큰 표차로다가 작년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든 행정명령이라든지 정책 전략을 추진하면서 저변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이 한마디로 세계에 피해를 본 나라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좀 험한 말입니다만은 미국 뜯어먹고 자기의 이익만 챙겼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죠. 사실은 저는 맞는 말이다. 저는 미국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서 보면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목표는 미국이 제1의 강대국,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을 회복을 해야, 그래야 미국이 세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로
방치해서는 미국이 지도력을 회복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설득설명한 인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무엇인가? 뭐 전략이라고 무슨 집대성에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현재 서구와 불단을 포함해서 많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기본은 국가 주권을 소브린 캐릭터를 많이 강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다른 나라 인권, 민주화 문제에 왜 미국이 중불나게 나서 간섭을 하냐. 주권국가 당연히 내둬라. 그러나 우리가 동맹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 가치동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리버럴 엘리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소프트 파워도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 파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드 파워.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러한 강대치위에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도 있고 하는 그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지. 미국이 활약해가지고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전략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제1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는 가장 핵심이 제조업, 그리고 무역적자 해결입니다. 미국의 1년 무역적자가 한 7천억 불에서 8천억 불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계속 쇠락할 것이 뻔한 노릇이다. 이 해결한 방법은 일시 해결은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들고 나온 카드가 저는 관세 이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관세를 미국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무역 흑자 거에 맞게 관세를 좀 매기는 것. 그 뜻은 뭐냐? 미국이 이 무역 적자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조업을 부활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경제를 이끌 수가 없다. 물론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든지 금융 엄청난 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무역 수지를 보면은 서비스 수지가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무역 적자 엄청난 큰 문제다. 제조에서 모든 생필품까지 다 미국 제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핵심적인 산업, 자동차 산업,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 그리고 반도체 네 가지 분야에서는 미국이 제조업을 제1의 산업국가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박태준 총리께서 그 제조업의 중요성 강조했듯이 아무리 물론 서비스업 차지하는 그 곳은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피지컬리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조업 이 분야가 소홀해가지고서는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인프레 우려가 크다, 세계 경제의 질서를 뒤흔든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걱정 안 합니다. 인프레 문제 걱정 없다. 이제 국민들한테 이 고일 관세를 부과하면서 걷어들이는 그 레비뉴가 엄청납니다. 현재 이미 그걸 가지고 감세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돌려주겠다. 그러한 어떤 그 경제의 순환적인 그러한 총체적으로 이 대정책의 그 근간이나 소위 그 많은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트랜잭셔널 디플로머시라고 있다.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한 중남미 지역을 보면은 그 몰록 다투기를 완전히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디파트먼트 워의 배경은 중남미 지역은 미국의 소위 그 영향권, 미국의 뒷마당을 생각하는 트럼프의 생각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
과거에 역대 행정부가 챙겼던 그런 중동 정책과 전혀 다르기보다는 민주당 행정부가 굉장히 차별적인 중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민주당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란과 핵협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1979년도 미국에서 인질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 개선해서 거기는 유럽의 리버럴하고 딱 짝짝꿍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이란 필요하고 민주당 정부가 유럽의 EU를 중심으로 하는 리버럴 정치하고 짝짝꿍이 돼서 이란을 중동에서의 하나의 좀 사실상의 패권을 인정하려고 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 전혀 다릅니다. 수니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지 국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개 국가 이제 벌써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란의 배후 세력인 하마스가 2년 전에 이란을 침공해서 이란 천의혁명을 차차하는 것이 큰 업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회가 왔다. 저는 트럼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배후 지원 아래 팔레스타인 영토 상당 부분을 특히 가자 지구는 이란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유동적입니다. 이해가 합니다만은 정세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자유주의적 기본 질서는 근간은 유지를 하면서 국제 통상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도 트럼프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페어 트레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은 슈퍼 상공인주라든지 보호무역 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맥키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 미국 경제 살리는 보호무역 정책을 상당 기간 끌고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러면 미국 제한 나라의 잘 통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국이 미국이라는 시장을 많이 이용을 했고 자동차 산업만 해도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있죠. 한국, 일본, 중국 나라도 전기차 생산하죠. 자국자주 그러니까 자국 내에 시장을 가지고 내수 경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자유무역이 오히려 상당 부분 축소돼서 국가 간에 나름대로 잘 시장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미중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대결이 아니라 상당히 연립하는 그런 관계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동아시아 문제가 아주 조용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세계 과시했는데 이란 핵실 포격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번 테리프를 통한 세수를 통해서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했습니다.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옛날 주장했던 다자 외교, 유엔 외교를 중국이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마가 정책 때문에 다자주의가 상당히 쇠퇴하는 그러한 유엔도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다자 외교가 유엔이 역할이 부활될 것인가 빅 퀘스천 마크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는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그런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분야에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모시고 서로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건 제가 참고사항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내에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지만 그러나 대응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한미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아첨을 했다. 아첨 얘기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플래터링 디플로머시 헤런 니콜슨의 그 디플로머시라는 책에도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 간의 정상 간의 그 인티머시 그런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플래터링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그러나 제렌스키 대통령도 첫번에 상당히 모욕을 당했지만 잘 알아차려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축켜 세우는 그러한 외교를 했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도 이 박정원 논설장이 세계관도 없는 대통령이 참 국제에서 걱정스럽다. 사실 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참모가 잘 조언해낸지 모르지만 플래터링을 잘했다. 그나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지만은 그 디테일을 해나가는 것도 엄청난 그 외교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외교 참모의 몫이겠죠.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정상회담에서 그 플래터링 외교를 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잘 관찰하는 것도 우리 외교관들이 한번 일본은 이미 일본 총리가 바뀝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플래터링 외교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세협상 그 협정까지도 체결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죠.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팩트와 다른 그러한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국내 개혁이라든지 세계 정세를 좀 이끌고 가려면 미국 힘이 필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 간단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